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한전선에 대해서 주가 전망들도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어떤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브리핑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시공 용량이 증가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전력 인프라 개선 수요 증가, 수주 잔고에 대한 증가, 해저 케이블,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주가가 돌파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 상당 부분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수급도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형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대한전선이 주가를 현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과 더불어서 이 17,000원 부근들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재무제표하고 수주 잔고 이런 것들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이거를 제 시간 안에 브리핑을 드릴 수 있을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도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이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가 있어요. 대한전선도 이렇게 종목들 추가를 한 다음에 상승했었던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기대가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새로 신규로 추가를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장기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입력을 해서 여기 링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모두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다 열려 있거든요. 링크 클릭해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기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추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이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보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들도 이렇게 손실을 기록하게 되면 먼저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나중에 올라갔더라도 먼저 손절가를 터치를 해버린다면 이렇게 손절 처리를 해놓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한중 NCS가 손절을 먼저 한 다음에 타이밍을 다시 잡아가지고 56%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고 간혹 가다가 89%, 100% 이렇게 장기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5월 21일에 1승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당시에 제가 안내드릴 때 5,000원 부근이었지만 지금은 만원까지 올라갔죠. 이게 재물을 보면서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장기 성장 모멘텀이 있다면 타점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빠르게 원하시는 분들, 이거 좀 장기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느려서 좀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장중에 안내드리는 단기 스윙 종목들 공부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한국선제 종목들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드려요. 당연히 보시는 것만으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충분히 보시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8월 29일에 3,465원, 3,470원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움직임이 자 보세요. 8월 29일이었어요. 단기 스윙이죠. 8월 29일 안내드린 이후에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5,050원까지 이렇게 45%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안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구경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9월 9일, 비교적 최근인데 9월 9일에 금강철강을 4,400원일 때 안내 드렸죠. 자, 9월 9일 이후에 9월 10일에 바로 5,480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2시 43분. 자, 이런 종목들 올려드리면은 이렇게 따봉 하나씩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그것뿐이에요. 금강철강도 하루 만에 24%가 올라갔으면 기적으로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입이 떡 벌어지셨겠죠. 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해당 페이지에서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하시면 바로 여기 해당 공부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 이 포트폴리오 클릭하시면 해당 포트폴리오가 보여주게 됩니다. 투 트랙으로 단기 그리고 단기 원하시는 분들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시니까 선호하는 스타일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 어떤 스타일 단기적으로 결론이 내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장기 안정적인 것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 남겨주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대한전선 브리핑을 드려보면 일단은 수주 잔고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수주 잔고 보시면 여기 금감원 공지 클릭하셔서 여기 반기 보고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출 수주 상황에서 쭉 내려보시면 기납품액 있고 수주 잔고가 나와 있죠. 반기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분기 보고서도 있고 사업 보고서도 있죠. 이 시기별로 좀 다를 뿐이에요.
자, 먼저 사업보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매출액이 얼마 나오겠구나. 바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직접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이 사업보고서는 지난 3월 25일이니까 이 보고서가 나오는 게 보고서예요. 보고서 1분기 동안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에 보고서가 나오는 게 2분기에 전망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1분기 동안 우리가 실적이라든가 사업 환경들 그런 것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2분기 때 1분기 때는 이랬어요 라고 발표를 하는 거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할 수 있으니까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3월에 나왔다라는 거는 1분기 안에서 나왔었죠. 그럼 이게 4분기에 관련된 보고서라는 거죠. 한 분기가 넘어섭니다. 자, 먼저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수주 상황이라고 딱 나와 있죠. 이게 2024년도 말까지였었고 1분기 3월에 나왔지만 1분기에 나왔지만 지난 4분기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보고서고 4분기 동안 우리가 총 납품했었던 게 1분기부터 4분기까지 2024년도 말까지 총 납품한 수주 잔고 기 납품액이 이 정도 됩니다. 3조 3,390억 원 가량이 되죠. 자, 여기 보면은 3조 2,900억 원 가량이 되죠. 기 납품액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은 품목별로 매출로 인식하는 금액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회계에서 정리를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자, 그리고 다음에 5월에 나온 1분기 보고서죠. 분기 보고서. 수주 상황들 봤을 때 여기에 수주 잔고 기 납품액. 그러니까 1분기 말까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분기 동안 납품한 것들을 2분기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1분기 말까지 얼마가 되어 있어? 8,600억 원 가량. 1분기입니다. 8,500억 원 가량. 비슷하게 되어 있죠. 영업이익이 좀 올랐죠. 영업이익이 올랐던 이유가 매출액이 기납품액이 조금 증가되긴 했습니다. 자, 여기에 품목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거기도 하지만 물론 환율에 대한 수출을 하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들도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품목별 이익률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전선을 공급하는데 30%가 남아 아니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서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 구리 가격이 오른 만큼 매출로 반영이 됐어. 아니면 구리 가격이 내가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구리를 샀기 때문에 오른 다음에 사가지고 구리 가격이 좀 떨어졌어. 그래서 매출액이 조금 떨어졌어. 이런 원재료의 가격 가능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오차는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640억 원 가량, 8,500억 원 가량 1분기죠. 자, 그리고 수주 잔고가 2조 8천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당분간 수주 잔고가 지난 2조 8천억 원이었는데 1분기에도 2조 8천억이 그대로 남아있네. 그리고 반기 보고서 보니까 또 2조 8천억 원 그대로 또 남아있는데 이거는 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 2분기를 통합해서 반기 보고서를 나와준 건데 여기 보시면은 또 기납품액이 1조 7천억 원 1분기, 2분기에 나왔던 거니까 1분기에 납품했던 매출을 제외하면 온전히 2분기가 되는 거죠. 자, 계산해 봅시다. 1조 1.7초 7천 8,400 여기에서 8,648억 원 가량을 제외를 해주면 1조 7천 8,040에서 8648 그럼 9천억 원이 기납품액이 되는 거죠. 2분기에만 1분기는 8,600 그리고 2분기에는 9,100. 자, 그럼 여기 2분기 9,164 되어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됐죠. 자, 이런 식으로 수주 잔고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 개선 모멘텀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장기 성장 모멘텀들 매출이 계속 증가된다. 그럼 수주 잔고가 계속 들어온다.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된다라는 상황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된다라는 것들은 시장의 환경들, 상황들, 산업 환경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조성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2조 8천억 원 가량이 수주 잔고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 수주 잔고가 3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3조 원이 넘어섰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매출액이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들 보여줄 가능성들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3조 2,500억 원 1, 2, 3, 1분기, 4, 5, 6, 2분기, 3분기, 7, 8, 9. 지금 9월이죠. 9월. 자, 그럼 10월, 11월이 되면 수주잔고가 더 나오겠네요. 근데 이 기간 동안도 수주잔고가 좀 늘어난다면 3조 5천억 원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가동률. 이게 문제죠. 가동률. 수주는 잔고는 빵빵한데 가동을 8천억 원 가량 수준밖에 납품을 하는 게 한계다. 9천억 가량을 납품할 수 있는 게 한계다.
3조가량이 들어와 주면서 1조를 납품할 수 있는 게 한 분기다. 1조를 납품할 수 있는 게 한 개다. 이게 공장 가동률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잔고도 계속 빵빵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신규 잔고가 공장 납품할 수 있는 납품도 1조씩 들어오는데 1조씩 납품할 수 있으면은 1, 2, 3, 4분기에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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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이렇게 하면은 총 4조잖아요. 1년 매출이. 그럼 이 4조 2027년도는 4조 2천억 원으로 보고 있는 상태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지금 당진에 해저 케이블 1공장 그리고 2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태죠. 베트남에 또 750억 원을 또 투자를 했죠. 초고압 케이블. 자, 여기서 보면은 케이블 생산뿐만 아니라 운송 그리고 포설, 매설 이런 밸류체인의 수행 역량, 턴키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턴키라는 거는 대한전선의 수주를 받아가지고 제품들을 생산해서 포설선, 해저 케이블 포설선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 이거는 뭐 LS의 라이벌사죠. 포설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포설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장 부지가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공장에서 해저 케이블 쭉 라인을 따라서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 동글동글하게 말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풀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바로 포설선이 앞으로 진행이 되면은 해저 케이블은 바다에다가 쭉 깔리면서 이런 식으로 깔아왔겠죠. 그게 이제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근데 이 포설선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이 턴키 능력,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시공하고 그런 능력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주를 받으려면 선박,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공까지 할 수 있으면은 이 시공 기간들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공 기간을 단축시킨다라는 거는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해저 케이블 포설선을 인수한다. 확보전에 나선 전선업계.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포설선을 꾸준하게 확보를 하고 있었던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운송, 그리고 포설, 매설 이런 시공의 밸류체인 수행 능력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주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산업의 확대 기회를 받을 것이다. 자,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 공장 가동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순한 전선,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 그리고 나선 전선, 그리고 뭐 통신 케이블도 있을 거고, 통신 케이블. 근데 우리 여기서 가장 많은 이익이 남는다라는 건 당연하게 초고압 케이블이 이익이 많이 남겠죠. 근데 최근에 통신 케이블을 깔려고 포설선을 매입을 하거나 확보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포설선은 이제 해저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중에서도 이제 또 해저 케이블. 자, 이런 품목들이 있을 건데, 해저 케이블을 시공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포설선을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나선, 건선, 통신 케이블 한 공장에서 이거를 전부 다 생산을 할 수는 있지만 초고압 케이블이랑 해저 케이블이 계속 수주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생산할 시간도 없는데 라인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걸 이제 풀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1공장도 그래서 증설을 해놨고 2공장도 건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베트남 공장 증설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수주가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대한전선 입장에서 이 전선 전력업계 입장에서도 이익률이 높은 품목들을 선택해서 선별 수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별적으로 수주한다. 뭐 물론 이것도 주문이 들어오는데 안 팔지는 않겠죠. 안 팔지는 않지만 통신 케이블, 나선, 전선은 가동률을 조금 떨어뜨리고 생산 일정들을 조금 밀려놓고 그리고 초고압 해저 케이블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산해서 납품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익률이 많이 남는 품목들이 수주가 납기일이 빠른 납기일로 인해서 수주가 더 들어오게 되고 이익률이 증가될 수 있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마진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초고압 해저 케이블 매출 감소에도 독일, 네덜란드 중심으로 유럽법인의 실적 호조가 외형 성장세는 이어졌다. 영업이익은 21% 증가될 것이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대한전선에 대한 장밋빛 전망, 장기적인 이 기업의 모멘텀들은 충분히 인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전망은 크게 변함이 없다. 주가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라는 거는 기업에 대한 가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 가치에 대한 변화 속에서 차트의 움직임,
기술적인 분석으로 타점을 잡는 거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죠. 하지만 주가가 이 기업이 계속 적자가 나는 기업은 주가가 계속 오를까요?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반영을 하는 게 아닌 거죠. 테마적으로 잠깐 이슈에 인해서 갑자기 수급이 몰려가지고 잠깐 반짝하고 떨어지는 것, 그런 것들 테마주, 뭐 세력주, 뭐 그렇게 일컫는 종목들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치가 성장하는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오르게 된다. 결국에는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회귀한다. 그 타점은 기술적으로 잡아갈 수는 있겠지만 기업 가치를 보고 꾸준하게 투자를 한다면 그거는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술적으로 잠깐 체크를 해보죠.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전선 전력 시장의 초호황기, 당시에는 이제 호황기가 들어선다라는 반도체,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미국 시장의 전력 인프라의 노후화, 이런 것들의 교체 설비들이 이 호황률을 장기적으로 슈퍼사이클로 도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한 적은 있었습니다. 2024년도 이전에도 몇 년 전 2021년도 같은 경우에서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 미국의 투자들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또 호반에 매각이 됐었던 시기였을까요? 호반에 적자가 계속 나면서 기업 자체가 좀 어려워지자 호반에서 투자를 하면서 이 전선 전력 산업의 호반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이 기대감으로 오르기도 했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졌던 시기들을 한 2, 3년 가량의 기업 체질 변화, 공장도 당시에 내륙 지방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진으로 바다 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공장을 이전을 하고 체질 변화를 많이 일으켜 놓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공장도 설비도 교체를 하고, 그 과정에서 뭐 LS하고 특허 분쟁이 발생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슈퍼사이클을 온전하게 매출로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장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 노후화되어 있는 전력 인프라, 미국 대륙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에 지금 지상에 전봇대에 이렇게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를 지상에다가 매립하고 있는, 땅 밑에다가 매립하고 있는 정도가 고작이지만 미국은 사실상 그렇게 전 지역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70년 이상이 됐던 전력 설비들을 노후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수요가 뭐 1, 2년 사이에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도 에너지 수요를 계속 끌어올리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죠. 뭐 거의 10년 정도를 잡고 가는 게 맞겠죠. 적어도 4년, 5년. 장기 프로젝트니까. 근데 지금 잠깐 이 17,000원 부근에서 18,000원 부근에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과거의 차트를 보는 것처럼 이땐 이랬지 정도 수준으로 그칠 거라고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그리고 장기평선들이 올라오고 있는 구간, 지지 구간들은 15,000원 15,000원으로 받고 당분간 우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 장기평선의 지지를 받고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 그게 17,000원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는 있겠죠. 자, 그 시기는 저는 연말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면 연말, 내년 1분기, 4분기가 종료되고 1분기에도 수주 잔고가 계속 들어오고 공장도 계속 증설되면서 2026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재무에 대한 전망치가 반영되는 그 순간, 그게 1분기가 되지 않을까. 당분간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 17,000원을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더라도 아래에서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지만, 평균 단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이걸 이용을 해서 5주 평균 단가를 한번 차례 낮추고, 올라가면 이 5주를 정리를 해서 5주만 가지고 있는 걸로 하고, 정리를 해서 또 떨어지면 5주 평균 단가를 좀 더 낮추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잡아서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추시는 전략이 우리가 이걸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죠. 자, 대한전선 일단은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들도 있지만, 이건 또 다음 시간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단기 스윙 종목들,
이거 지켜보시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어느 타점에서 잡는지 저희가 차트를 항상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포스코 가공센터, 냉연, 호일 이런 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어떤 수혜를 받는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죠. 자, 한국선제 같은 경우도 8월 29일 다 이제 공통점이 있죠. 8월 29일 이후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가지고 계시면 얼마나 재미있으시겠어요. 가지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 타점, 관점 그런 것들의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를 구경하시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경험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영상 하단 댓글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뒤늦게 들어오시더라도 방금 제가 설명드린 자료들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짠지 가짠지 저희가 조작을 했는지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대가 없이 오직 구독을 하셨던 구독을 안 하셨던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고 함께 뭉쳐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 놓을 테니까 해당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한전선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